안녕하세요. 20K 최강신 HSK 5급 듣기 수업을 맡게 된 중국어 강사 노윤서입니다. 이 수업은요, 듣기 점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만든 강좌입니다. 제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제 발음을 잘 듣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듣기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 첫 번째죠. 첫 번째 듣기 유형에 대해서 OT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HSK 5급은 이렇게 듣기, 독해, 쓰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4급과. 자, 듣기 부분에는 이제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부분은 짧은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 고르기예요.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A,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듣고 질문을 골라주시면 돼요. 답장을. 자, 그러면 보시면 총 개수는 20문제가 있고요. 자, 제2부분이에요. 제2부분은 긴 대화와 단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자, 똑같이 질문에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개수는 25개고요. 그래서 듣기 부분에서 총 문항수는 45문항이죠. 45개예요. 45개. 자, 시간은 약 30분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듣기 영역에 답안 작성 시간이 별도로 드립니다. 즉 뭐예요? 원, 뭐뭐뭐, 그쵸? 질문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와의 시간이 약, 어떻게 해요? 5분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답은 뭐지? 그러면 그 답에 대한 저희가 질문 답에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독해와 쓰기예요, 그렇죠? 자, 독해와 쓰기는 보시다시피 뭐예요? 답안 작성 시간이 따로 없어요.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이 답을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독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1부분은 단문성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또는 문장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정답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단문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ABCD 중에서 단문내용과 알맞는 답을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10개고요. 저 1부분은 15개 문제가 제출됩니다. 그 다음은 3부분이에요. 그렇죠? 3부분은 장문이에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이 문장을 읽고, 자, 3거, 또 5거, 그렇죠? 3개에서 5개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20개예요. 그쵸?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문항이 똑같아요. 45문항입니다. 45가. 자, 그 다음에 시간은 45분. 시간도 한 문제당 1분. 그래서 빨리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쓰기 부분이죠. 쓰기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1부분과 2부분. 1부분은 제시어 배워야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를 조합해서 정확한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총 개수는 8개. 네.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5개의 제시어로 80자 내외 작문을 하는 겁니다. 글자 수가 중요해요. 80자 내외. 그래서 항상 80자 이상을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 부분은 사진 속 상황에 맞춰 그 다음에 그림 한 장 보고 그렇죠? 또는 이 사진 한 장 보고 작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 제2부분에는 두 가지 유형의 쓰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유형에 하나씩. 그래서 총 2개. 그러면 쓰기 부분은 총 개수는 10개고요. 그쵸? 시간은 40분이에요. 시간은 약간 좀 촉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량이에요. 그쵸? 어휘량은 총 2,500개, 그렇죠? 2,500개. 2,500개가 5급에서 2,500개 플러스가 아니라 4급에서 저희가 배웠던 1,200개와 5급에서 1,300개. 그래서 2,500개. 자, 그다음에 형식은 자, IBT와 PBT예요. 그렇죠? 자, IBT는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IBT와 PBT의 차이점이죠. 자, IBT와 PBT 듣기 부분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종이 시험을 보는 PBT 형식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우리 시험지에다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PPT는 컴퓨터에 제가 메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약간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어느 부분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인지 네,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이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역별 만점은 자 100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점은 왜냐면 세 가지 유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300점이에요.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총점에 저희 커트라인이 오죠? 180점, 280분. 네,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다음에 신SK 성적은 자, 시험일로부터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2년입니다. 2년마다 다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HSK 5급의 소개이고요. 자, 듣기 1, 2부분, 그렇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남녀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는 유형으로, 그렇죠?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보통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성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다음 이제 듣기 1부분에서 자, 10개 문제 출제되었죠? 문제수가. 자, 그러면 이 문제수에서는 짧은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한마디, 여자가 한마디. 보통은 이제 한마디씩만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남자에 관한 질문인지 여자에 관한 질문인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들으시고요. 자, 1부분과 2부분의 대화문은 길이만 달라요. 그렇죠? 똑같이, 왜냐면 1부분은 여기 위에 있듯이 짧은 대화예요. 남자 한마디, 여자 한마디. 근데 이 부분의 대화는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좀 대화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에요. 1부분하고 2부분의 대화문. 자, 모두 한 대화에 하나의 질문만 출제된다. 이 한 대화에 여러 개 질문이 아니라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출제 경향이죠. 자,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은 인물의 행동, 대화의 화제, 사람, 그쵸? 사물에 대한 상태, 일의 상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그러니까 이 듣기 부분에서는 인물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화의 화제.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은 이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물에 대한 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자, 그 다음은 자, 이 1과 2부분에 대한 대화문이죠. 대화문에 대한 팁을 보면 자, 제시된 보기를 먼저 살핀 뒤 질문을 유출을 한다. 자, 보시면 보기만 보고 ABCD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충 내가 이거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유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내가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기준으로 듣기 음원을 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잘 들리겠죠? 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 내용에서 인물에 관한 세부 내용을 메모한다. 그러니까 인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요. 자, 메모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 듣기에서는 종이 시험을 봤을 때 듣기 유리한 점이 뭐예요?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물에 대한 메모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연도에 태어났거나 그렇죠? 무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메모하는 습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듣기 빈출 어휘 또는 유의어를 숙지하며 쉽게 풀 수 있다. 네, 자, 이게 빈출 어휘와 유의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대화 내용에서는 이런 단어였는데 정답에서는 뭐예요? 그 단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의어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는 반대로 될 수 있죠. 자, 이 선택 제시는 이거였는데 본문에서는 얘의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의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골라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빈출 어휘도 제가 수업 도중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아, 이런 단어들은 빈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보시면 단문을 듣고 이와 관련된 두세 개의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단문 부분이죠. 좀 전에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는 뭐였어요? 1부분과 2부분은 대화문이었죠. 대화하는 형식이었고 이거는 제 2부분에 대한 단문이에요. 단문은 약간 좀 길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21번부터 45번까지 총 25거 원티, 그렇죠? 그래서 6개의 질문이 출제됩니다. 이거는 한 문제가 이렇게 딱 있고요. 이 한 문제에 대해서 3개 또는 두 개,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까지 질문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문 하나에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 단문에 대해 출제 개념이죠. 보시면 단문은 보통 이제 인물에 대한 단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역사적인 인물, 그렇죠? 또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 꼭 중국 사람이 아니어도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자주 출제돼요. 자, 그다음에 중국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 일상 상식 이런 거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술문이나 아니면 논술 설명문 이런 내용들이 자주 출제돼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유형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익숙하시면 돼요. 자, 세부 내용, 그리고 인물의 태도, 행동, 사물의 상태, 상황 이런 단순한 정보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은 약간 좀 내용이 나왔을 때, 그렇죠? 본문 단문을 봤을 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듣기는 저희가 눈으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메모를 해야 됩니다.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왜냐면 대화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중국 문화 또는 과학, 일반 상식에 대한 내용물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들었을 때 A, B, C, D 그 선택지에,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비슷하게 들리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 A, B, C, D에다가 내가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원 파일이 끝났을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면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만약 메모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꼭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숨은 내용, 주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을 묻는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도 출제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점수를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해서 꼭 나옵니다.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문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숨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반전, 그렇죠. 그런 내용이나 이게 같은 뜻, 그러니까 동의어죠. 동의어. 뜻은 같은데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같은 뜻인데 다른 뜻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듣기를 했을 때 내가 이 ABCD에 있는 단어들이랑 유의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자 이거죠. 그리고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그걸 판단해야 내가 얘가 숨은 내용이 긍정형인가 부정형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단문 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문제의 보기들을 미리 읽고 의미를 파악해 두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내가 이 ABCD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내가 듣기를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읽고, 그렇죠? ABCD를 읽고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한글로 옆에다 번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었을 때 그 뒤에다가 다시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녹음을 들으면서 핵심 내용을 메모한다. 그렇죠? 이게 항상 나오죠. 네, 녹음을 들으면서 내가 좀 전에 말했던 ABCD 중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첫 부분은 첫 부분과 그렇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듣기든 독기든 마찬가지예요. 자, 중요한 내용은 질문 또는 중요한 부분은 첫 부분 아니면 끝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3번. 자, 그 다음 질문이 많아 보여도 보기만 잘 파악하면 쉽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굉장히 길어 보인다고 해서 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기에서도 이제 단문이기 때문에 듣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 내용이 많다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용이 많다고 해서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막 글자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를 잘 보시고 내용이 많다고 해서 얘가 어렵다. 얘 내용이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문제 수가 꽤 많네. 그리고 침착하게 이걸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 ABCD. 얘네 무슨 뜻이구나. 그 다음은 침착하게 들으셔야 돼요. 듣기 내용을. 근데 만약에 듣기 내용을 내가 집중하게 못 듣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ABCD 지문을 내가 이걸 한 80% 정도는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에서 나 이 문제 완전 몰라. 완전 놓쳤어. 근데 이거 풀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있죠. 왜냐면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까 진짜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내가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이게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듣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놓치면 그냥 놓친 거예요. 지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안 풀어요? 안 돼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상식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BCD 중에서 내 상식 기준으로 이게 맞다라고 싶은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이 듣기 음원 파일의 내용을 놓쳤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놓쳤을 때, 완전 이해 못하거나 완전 놓쳤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찍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막 찍지 마시고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이 맞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과학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 과학에 대한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네, 그 상식에 맞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다고 막 찍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듣기 유형에 대해서 OT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수업 중에 듣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제 발음에 익숙하시면 시험 보실 때 그 녹음 파일에 나오시는 남성분이든지 여성 성우분의 목소리에 좀 더 귀에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앞으로 다음 수업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